쉬어야 하는 나이 하지만 쉬지 못하는 현실.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이 말 참 쉽게들 하죠.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어야 할 나이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웃음만 나옵니다. 쉬고 싶지 않아서 안 쉬는 게 아니라 쉴 수가 없어서 못 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전에는 은퇴라는 게 꽤 명확했어요. 정해진 나이에 회사를 떠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연금이 있어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쉬면 불안해지는 나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쉬어야 할 시기에 가장 바빠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버렸다. 요즘 은퇴를 인생 이막이라고 많이들 말하죠. 말은 멋있어요. 근데 그 이막이 과연 낭만적인지 묻는다면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길고 그 시간을 버텨낼 경제적 정서적 준비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특히 문제는 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경우가 많고 퇴직금은 몇 년 버티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일하자가 되고 그게 아직은 쉬면 안 되지로 바뀌고 결국 쉬어야 할 나이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례 1 퇴직 후에도 택배 상자를 들고 있는 65세 김 씨. 김 씨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주변에서는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건넸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최소한 허덕이진 않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까지 생각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몇 년 지나자 통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결국 김 씨는 새벽마다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든데 안 하면 더 불안해요. 이 말이 참 씁쓸합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 쓸모없어지는 것 같다는 감정도 은퇴 후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평생 어디 다니는 누구로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호칭을 잃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사람을 빠르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경제관계 시간 사용 방식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우울증을 겪은 60대 박 씨. 박 씨는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잘 준비돼 있었죠.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본인은 달랐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결국 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하던 시절엔 힘들어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 감각이 사라진 거죠. 이후 박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같은 또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요. 쉬지 못하는 사회, 개인의 문제일까? 사실 이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긴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노후 소득을 보완할 사회적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지는 늘 비슷해요. 힘든 일이라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불안 속에서 버티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이건 근면의 설하기보다 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은퇴 전에 연습 은퇴를 해본 이 씨. 이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은퇴 몇 년 전부터 주 3일 근무로 전환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와 소규모 강의를 시작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은퇴 후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본 셈이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큰 혼란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쉰다기보다는 속도를 줄인 삶을 선택한 거죠. 이 사례는 은퇴가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쉬어야 하는 나이, 이제는 어떻게 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은퇴는 더 이상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고 누군가는 준비된 쉼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개인의 실패로만 여기지 말고 더 일찍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 완전히 멈추는 은퇴가 아니라 덜 벌어도 덜 지치고 덜 바빠도 덜 불안한 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 은퇴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쉬지 못하면 정말 더 건강해질까? 과학은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래야 안 늙지.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망가져.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뇌과학과 노화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는 통제감과 선택권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은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빼앗는다는 거죠. 미국 하버드대 노화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과 자율성을 유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노동을 계속해야 했던 집단은 만성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을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선택권이 있어서 건강한 것이라는 거죠.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은 뇌를 늙게 만든다. 노화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핵심이에요. 특히 은퇴 이후의 스트레스는 젊을 때와 성격이 다릅니다.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리거든요.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알로스타틱 로드 ALLOSTATIC 로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느라 계속 에너지를 쓰면서 누적되는 피로예요. 문제는 이게 쌓이면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쉬면 불안해서 일한다는 말, 사실 뇌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서도 안정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리듬,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정, 쓸모 있다는 감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연금 액수가 아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따로 있어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 루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는 정도.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은 수입이 다소 줄어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충분해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연구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제적 은퇴보다 심리적 은퇴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쉬어야 하는 나이 하지만 쉬지 못하는 현실. 이 문장의 핵심은 쉬느냐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속도를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인지 강요인지입니다.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미가 있는지 버티는 건지입니다. 이제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쉬는 것도 끝까지 일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과학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노년은 덜하지만 꾸준히, 빠르지 않지만 끊기지 않게,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은퇴 자금보다 먼저 쉬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